증인 서달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자기가 무슨 염치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 정도는 양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지인들을 만나면서 강력하게 받은 메시지가 사람 조심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지인한테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고요. 제 지인이 3년 전쯤에 퇴사한 회사가 있어요. 이분은 동종업계가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고인 조사를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전 직장의 대표가 소송이 여러 건이 걸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던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참고인 조사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검사가 제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제 지인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차 싶더래요. 단순히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전 대표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지인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미 꽤 오래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삭제를 했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을 텐데 이미 퇴사한 지 한참 지나고 나서니 증거가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제 지인이 전 대표와 공범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어요. 무슨 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달 월급 받던 직원일 뿐인데 실무자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공범으로 엮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전 직장 대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 지인을 판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 얘가 했어요. 이렇게 발뺌을 한 거죠. 월급 받는 직원이 본인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분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반듯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이 재판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딨어요. 이분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끙 앓고 혼자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진짜 얼굴이 엄청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분은 또 마음 한편으로는 나는 그냥 일개 직원이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큰 형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개월을 맞았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졌죠. 그런데 또 이 전 대표가 제 지인을 막 꼬셔서 우리 항소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지인도 혹시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 결과가 1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전히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개월인 거예요. 결국 하나도 바뀐 것 없이 시간만 1년이 더 지나간 겁니다. 차라리 그때 그대로 놔뒀으면 벌써 1년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집행유예 1년만 남았을 텐데 항소를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내후년까지 집행유예가 걸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몇 달 뒤 또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전 직장 대표가 소송이 여러 개가 걸려 있었잖아요. 제 지인한테 증인 좀 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증인 서달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자기가 무슨 염치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 정도는 양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지인도 당연히 그 증인을 서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부탁하는 건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증인 신청을 했고 그런 건들은 또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지인은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 직장 대표가. 이 사람 이름 석자만으로도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 상황이 됐는데 몇 달 뒤에 또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다른 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와달라는 거죠.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또 연락이 오고 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정말 미쳐버릴 일인 거죠.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하고 살았는지 정말 인생 자체를 다 돌아보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이분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도 동업자한테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아서 검찰 조사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받았던 분도 계시고요. 오래된 친구한테 뒤통수 맞고 동료한테 뒤통수 맞고, 제가 이번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지인들한테 들은 사연들이 참 많은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이 건만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쉽게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슬픈데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이를 경계하고 불신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믿지 않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방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생각지도 못한 변수의 연속이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믿을 겁니다. 저는 사람은 믿지만 이 관계의 지속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딱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불신하고 못 믿고 막 경계하고 곤두쓰고 그래서 없던 사건도 괜히 만들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맺되 그 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을 살짝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말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